우리 94페이지를 볼게요. 자, 거기 노란 거 나눠준 거를 같이 보면 되는데, 자, 요 이생규장전은, 자, 이생은 주인공 이름이야. 자, 이거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장. 자, 규장이라는 말이 담장하늘 엿보다 이런 뜻이야.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냐? 자, 담장하늘 엿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야기고 그래. 그래서 이생이 담장하늘 엿본 이야기 이렇게 돼. 담장하늘 다 지나가 국학을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생이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 집에 담장 안에 어떤 예쁜 여자애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봤어. 근데 그 순간 그녀도 이 이생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이생이 편지를 써서 시를 써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여인도 시를 써서 보내. 주고받고 하다가 둘이 사랑하게 됐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랑이거든. 첫 번째 만남. 근데 그 만남은 엄마 아빠 허락 없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자유연애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엄마 아빠 허락 없이 만나는 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둘이 사귀고 있었지. 잘 사귀고 있는데 얘네 아빠가 이생 아빠가 보기에 좀 애가 이상한 거야. 공부 안 하고 딴 데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울주로 보내버려. 공부 안 하고 뭐 딴짓 하냐고. 울주로 보내버리니까 그럼 헤어졌지? 헤어졌어. 기다려도 이생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최 씨 여인이 이제 시름시름 알아. 상사병 걸려서. 그래서 이제 최 씨 아빠가 너 왜 그렇게 아파요? 빨리 이유나 좀 말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사실은 아빠 엄마 허락 없이 내가 이생이라는 남자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 그랬더니 근데 그 남자가 지금 그 아빠가 딴 데로 보냈대. 라고 하는 거야. 최 씨 여인 아빠가 야 그런 거였어? 야 그런 걸로 내 딸을 죽일 수 없지. 그리고 그럼 내가 직접 청혼을 하마. 그리고 그 집에 청혼을 해. 이생네 집에. 첫 번째는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청혼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받아들여. 그래서 둘이 혼인하게 돼. 그게 이제 두 번째 만남. 잘 살고 있는데 홍건적의 난이 생겼어. 터졌어. 홍건적의 난이 생겨서 도망을 가는데 이생이 최 씨 여인을 버리고 도망가. 그래서 최 씨 여인이 홍건적한테 잡혀가지고 겁탈당하기 직전에 겁탈당할 뻔하는데 이 절개를 지키다가 이제 찢겨 죽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별이야. 그럼 이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생규장전의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여기 절정부터 시작이 돼. 자, 그런 얘기고. 자, 거기 이제 갈래를 보면, 자, 한문소설이고, 전기소설이고, 명언소설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최초의 한문소설이야. 최초의 한문소설. 그래서 한문소설이라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소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란 뜻이고, 그 다음에 명언소설은 이게 그 영혼의 이야기란 뜻이야. 영혼과 사랑하는 이야기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명언소설이기 때문에 귀신과 사랑하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기소설이 되는 거지. 자, 배경은 고려 공민왕태 송도고, 고려고. 자, 주제가 중요해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죽음을 초월했잖아. 아까 두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이별이 뭐야? 여인이 죽은 거거든?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이겨내. 자, 특징은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면 얘가 중요해. 자유연애 사상. 서로 둘이 눈 맞아가지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이루어져. 자, 2번은 만남 이별을 반복하는데 세 번의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의 이별 이렇게 되고. 자, 3번은 명언 모티프니까 영혼이 나타나. 영혼이 나와서 전기적 환상성을 드러낸다 그랬지? 영혼과 사랑하는 거지. 내 여친은 영혼이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그래서 이건 사실 그래서 전기성이야. 자, 4번은 이제 시사비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내신에서는 많이 나와. 시사비 효과. 그래서 95페이지에 보면 그 오른쪽에 2번에 삽입시의 기능이 있거든. 걔를 한번 읽고 갈 거야. 자, 서사적 기능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그래서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전개된 사건을 암시해주고. 그러니까 이전 사건은 압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은 예고해주고. 그래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 단조로움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정서적 기능은 첫 번째가 중요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그래서 서사적 기능, 정서적 기능 합치면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일어난 사건을 암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서를 집약하는
정서를 표출하는 자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그다음에 한 개 더 쓰면 이런 게 있어. 그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이런 것도 있어.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 그러니까 쭉 줄글 써지다가 갑자기 시가 딱 들어오거든. 짧아져. 운율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틀이 좀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조로움이 탈피되는 거. 자, 요거 이제 읽어보면은 아까 얘기했지. 두 번째 이별에서 이제 최여인이 죽게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자, 이제 절정을 보면, 자, 이생은 황폐한 틀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이 도적의 무리 홍관적이야. 자,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폐허가 됐고, 다시 처가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행랑채는 그 하인들이 사는 곳이야.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그래서 쥐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시각적 침상과 새들만 지적인다, 청각적 침상과 이런 걸 통해서 폐허가 되었다를 보여주는 거지. 결론은 폐허가 되었다야. 자,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노각이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해 봤더니 한바탕 꿈 같대. 그러니까 꿈처럼 허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인생무상, 일장춘몽 이런 거 써있지. 자, 허망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니까 이런 건 이제 신비스러운 분위기야. 누군가 나타날 거를 미리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대.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 씨가 거기 있었다. 최 씨가 나타났어. 물론 뭐 이제 이생은 뭐 아내가 죽은지 안 죽은지 뭐 그거는 확실히 아직은 몰라. 근데 최 씨가 나타났고, 근데 이제 보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때? 최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나 이생도 알고 있어. 자기 아내가 죽은 걸.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없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 중요한 사건은 최 씨가 환생했다야. 최 씨의 환생. 이제 그리고 대화를 해.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최 씨가 최 씨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우리 남은 인연을 마저 다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해.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그 이생이 내가 바라던 바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또 사랑을 하게 돼서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 씨의 환생이자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튿날 최 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계룡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상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자, 이거는 이제 유교의 효사상이거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짓는다라는 거. 그래서 유교의 효사상이 드러나는 거. 자,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고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기륭새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야. 자, 그거를 한자성어로 두문불출이라 그래. 늘 최 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일어났고, 세 번째 만남이 있는 동안에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이제 시간의 비약이라 그러거든, 이런 거를. 몇 년이 한 번에 지나버리는 거.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을 맺었으나, 자, 첫 번째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를 주고받으며, 두 번째는 혼인을 한 거, 세 번째는 이제 환생을 해서 만난 거. 세상 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자, 여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거기 줄 쳐야 돼. 자, 이별을 예고하는 거지. 이별 예고.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버렸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 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께서는 첨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연분이 끊어지지 않고 또 죄도 없었기 때문에 잠시 환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의 내세관이라 그래, 이런 거를. 작가의 내세관이라고 하고,
이 내세라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거든. 그래서 작가의 내세가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염분이 남아있으면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난궁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승의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자, 이제 밑에는 삽입시야. 자, 도적대에 밀려서 온 세상 싸움터인데 이 도적대로 홍건적이지? 자, 구슬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구슬과 꽃이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다는 얘기는 원앙은 항상 둘이 같이 다니거든? 근데 짝을 잃었으니까 혼자가 됐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생과 최여인이 이별했다. 이런 것도 되고 최여인이 죽었다. 이런 것도 돼. 자, 여기저기 널린 유해는 묻어주는 이 없고, 자, 여기저기 널린 유해는 이 홍건적이 찢어 죽였다 그래, 여기서. 찢김을 당해 죽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 씨의 상황인 거야. 자, 얼룩진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구나. 거기서 끊어야 돼. 자, 거기까지는 어떤 거냐. 도적대에 밀려와서 원앙도 짝 잃었고, 여기저기 유해가 널려졌고, 그 다음에 얼룩진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라고 해서 이건 지난 사건을 압축한 거야. 지난 사건을 압축했고, 자, 고당로에 한 번 내려온 무산선녀,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라고 해서 이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이 거울이 깨진 거울이 파경이란 뜻이거든. 파경. 그래서 누가 이혼했을 때 파경이란 말을 써. 요즘에는 이혼한 거. 그게 이제 거울이 깨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야? 깨진 거울이 어떤 거야? 헤어졌던 거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잖아. 그래서 다시 또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또 이별하니 이런 뜻이야. 마음이 참담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별하는 상황에서의 여기 있는 여인의 심정을 얘기하지. 마음이 참담하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세 개가 아득히 멀어. 두세 개는 이승과 저승이고 자, 마지막에 줄 쳐야 돼.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해서 자, 영원한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하고 현재의 심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별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이런 건 영원한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95조. 한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걷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리가 흘러남아 목숨을 보존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너에게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그러니까 네 덕에 내가 네 덕에 유교적인 효를 지킬 수 있었어. 이런 거고. 고인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당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탔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거기서 끊어야 돼. 자, 쭉 읽어보면 이런 거지. 저번에 흩어진 하인들, 친척 하인이 흩어졌을 때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밑에도 똑같아. 돌아가신 후에 예로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든 것. 자, 그거 전부 다 부인의 천성과 그 다음에 거기 나오지 뭐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면 인정이 독실하고 도탔기 때문이니 라고 있잖아. 그래서 부인의 어떤 그 부인에 대해서 그 최씨 여인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 성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나는 왜 부끄러워? 나는 홍건영에 난 일어났을 때 부인을 버리고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자, 그러면서 부인은 이승에 좀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당부의 말이지. 야, 그렇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가. 저승 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최 씨가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처부님이 귀신의 명부에 실려있으니 이 명부라는 거는 이름 쓴 책이란 뜻이야. 자, 귀신의 어떤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어. 그래서 오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귀신의 명부에 실려있다. 이게 저승에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여 명부의 법. 이 명부는 저승이란 뜻이야. 명부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난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저만 아니라 난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지금 죄를 받아.
자, 그리고 다만, 자, 그래서 거기 미칠 것입니다 해서 끊어야 돼. 그래서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개를 얘기한 거지. 귀신의 명부에 내 이름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저승의 법에 위반되면은 죄가 난군에게도 미칠 것이고, 너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다만 첩일골이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부탁의 말을 하는 거지. 유언이야 이거는. 내 시신을 수습해줘.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 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췄다. 점점 좀 희미해지면 뿅 하고 사라진 거거든. 이것도 전기성이야. 걸어가가지고 그 종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어간 게 아니고, 요거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그래도 전기성이기도 하지만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그랬지? 이별했다. 이렇게 돼. 자,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유언들 해줬어.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 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요거는 이제 그 이생의 지극한 사랑이야. 그 전까지 이생은 막 부인을 버려놓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이런 좀 소극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 만남 이후에는 최 씨를 지극하게 생각하는 좀 약간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해.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이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일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절정에서는 세 번째 만남, 결말에서는 세 번째 이별,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일담까지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세 번째 만남에서 전기성이 드러나지. 그래서 이제 전기소설 이런 말 쓰고 명언소설, 뭐 시의 소설이란 말도 쓰고 막 그래. 자, 여기 문제 1번을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거. 영웅적 삶을 살고자 했다. 아니지? 1번 답이야. 뭐 더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고. 자, 2번에 윗글로 미뤄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죄가 없고 2년이 남았으면 잠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지. 환생할 수 있다. 그럼 1번은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영혼이 저승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자, 이번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버린다. 이런 것도 아니지. 3번은 사람은 죽더라도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거는 윤회사상이지 그냥. 자, 4번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끝내는 사라진다거든. 그러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그 영혼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염분이 끊어지지 않고 죄도 없어야 돼. 자, 그래서 4번이 답. 자, 5번은 뭐 지옥에가 벌을 받으며 뭐 행복을 누려 벌을 받는다 이런 거 나와 있고 그건 아니고. 자, 3번은 기억의 상에서 최 씨가 불렀음직한 노래인데, 자, 기억은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했다 이거야. 즐겁게 잘 살았다지. 그럼 기억의 상황에서. 자, 1번은 못난 대로 외로이 앓은 뒤의 몸. 자, 이거 1번 쭉 읽어봐. 빨리 읽어.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냐? 가슴 속에 맺힌 서름 언제나 눈물을 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건 서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틀렸고. 2번도 빨리 읽어. 쭉 읽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디? 원앙처럼 즐겁게 한평생 보내리라. 답이 2번이야. 3번은 마지막 줄에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나서 있지? 이건 재회소망. 그러니까 아니야. 자, 4번은 쭉 읽어봐. 이거는 한 모금은 푸른 물과 가서는 오지 않네 이거지. 그래서 어떤 한과 한에 대한 얘기. 자, 5번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고향에도 부모님이 왔으련만 부질없이 하늘 끝에 쓸쓸히 앉아있네 라고 해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드러낸 시. 3번은 2번이다. 4번은 니은을 복이와 같이 바꿔 쓰기에 나눈 생각들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니은은 아내가 죽고 장사 지내주고 그 다음에 이생도 죽고 이렇게 되지? 바꿨어. 어떻게 바꾸냐? 이생이 슬픔에 겨워 통곡을 했더니 최 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 중딩 문제 이건. 자,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 되겠지. 갑자기 뿅 하고 짠하고 살아나. 나 다시 왔어. 그냥 죽을 때까지 너랑 같이 죽으래.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결말. 그래, 최 씨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참 좋겠어. 그러게 행복한 결말이지? 최 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
그럼 막 무덤에서 막 관두는 소리가 막 나. 그럼 그 소리 듣고 막 파헤쳐. 근데 살았어. 그럼 좀 더 극적이겠지? 4번. 이번에는 최 씨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하자. 이왕 다시 살아난 거 오래 살아야지. 또 얼마 안 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갈게 안녕. 그러면 또 통곡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자, 5번.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얘가 왜 틀렸을까? 애당초 소설 자체가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비현실로 가도 비현실적이지. 그렇게 보면 누가 믿겠어? 소설은 현실을 그려야잖아. 그랬잖아. 얘 소설 자체가 비현실이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4번은 5번이다. 자, 5번은 A에 대한 설명. 자, A는 도적대에 밀려서 온 세상 싸움터인데 이생과 최 씨가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 홍건적의 난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소설에서, 자, 이 홍건적의 난은, 자, 이거를 이 사회의 횡포라 그래. 얘네들은 사랑을 하면서 계속 이별하고 만났다가 또 이별하고 만났다가 또 이별하고 그러거든. 이게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자유연애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시대 규범과 맞지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항에 부딪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계속 저항에 부딪혀. 근데 부딪혀도 다시 만나고 부딪혀도 다시 만나고 하는 거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홍건적의 난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이 사회 규범을 어긴 사랑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횡포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자, 그 다음에 B는 원앙도 짝이었네 해서 B는 이생과 최 씨의 상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최 씨가 죽었다라는 거지. C는 여기저기 널린 주에는 이생의 심정이 아니라 이건 최 씨의 상황인 거지. 그래서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얼룩진 유고는 최 씨 얘기고, 그 다음에 깨진 거울 다시 갈라지니는 다시 헤어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5번은 3번이다. 6번은 참 문제가 그래. 이거 3번이야. 결초보호는 은혜를 갚는다는 거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고전소설에서 좀 흔치 않게 보이는 행복한 결말이 아닌 비극적 결말이라는 거. 자, 그것도 하나 기억해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은 그 29에 만복사적 포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할 거는 아니고, 만복사적 포기는 요것도 죽은 영혼과 사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생규장전은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환생해가지고 만나. 근데 만복사적 포기는 애당초 죽은 영혼하고 만나. 그게 이제 차이점, 큰 차이점. 그렇게 돼. 나머지는 뭐 비슷해. 자, 요거는 넘길게요. 우리 채봉감별곡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채봉이 주인공이야. 채봉이 주인공. 채봉감별곡이 뭐냐면 채봉이 장필성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제목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자, 갈래는 국문소설, 애정소설, 세태소설인데 애정소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태소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줘. 매간매직한 거, 뭐 축첩제도 있는 거 이런 애들. 자, 배경은 조선 후기 평양과 한양. 자, 주제는 권세에 굴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진취적 성취 이렇게 돼. 그래서 권세에 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권세 때문에 사랑을 못 이룰 뻔하거든. 그 권세가 혼사장애의 원인이 돼. 그래서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한다 이렇게 돼. 자, 특징은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근대적 여인상. 얘가 채봉이야. 그래서 근대적 여인상. 자, 매간매직, 벼슬을 사고팔고, 권세가 횡포, 축첩제도 등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렇대. 자, 앞부분 줄거리. 채봉은 장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채봉이 어머니 이 부인은 둘을 약혼시킨다. 그래서 일단은 채봉과 장필성이 약혼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혼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편 서울로 간 채봉의 아버지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매간매직했지. 참봉이 되고 허판서가 채봉을 별실로 삼으려고 하자 채봉을 데리러 평양으로 돌아온다. 저 두 가지인데 돈을 주고 벼슬을 사. 매간매직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허판서가 채봉을 별실, 그러니까 첩으로 달라 그랬더니 그 첩으로 줄라 그래.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이 채봉과 장필성이 약혼을 할 건데, 자, 김진사가 두 가지를 하지. 자, 벼슬을 돈으로 사고,
자, 이거는 이제 세태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채봉을, 자, 허판사에 첩으로 보내려고 해. 자, 그러면, 자, 요거 하고,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니. 자, 첩으로 보내려고 그러지. 그럼 뭐가 깨져? 얘가 깨지지. 그러니까 요렇게 둘 사이에서 지금 대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혼사장애가 돼, 혼사장애. 주환이 눈을 95%를 감고 있네. 이러고 있어. 눈 아파. 오늘은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협조 좀 해줘.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위선으로 사느라고. 자, 그 다음에는 채봉의 약혼 소식을 들은 김찬봉은 놀라면서 부인에게 자신이 벼슬하게 됐음을 전한다. 그래서 채봉의 약혼 소식을 들은 김찬봉이 놀래지. 왜 놀래? 보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혼인하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얘를 보내야지 내가 벼슬을 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진사하고 허판사는 탐욕적인 인물이야. 전개를 읽어볼게요. 김찬봉. 왜 김진사가 김찬봉이 되냐면 벼슬 돈 주고 사서 그래. 방으로 들어와 각각 탄건을 벗어 부인을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 옆에 들어앉으며 아이고 반가워라. 올해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 초사를 하시고, 초사는 처음 벼슬이라는 뜻이야. 처음 벼슬을 하시고 애기 홍인인 정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겹겹이 운수가 좋은 이유야. 그런데 왜 혼인정했단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오? 너 왜 놀래? 라고 했더니 우선 듣기가 급하니 말부터 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동문 밖에 사는 장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하였다요. 그러니까 누구랑 정혼을 했는지 알려줘 라고 한 건데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장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했어? 그 거지 다 된 거 하고? 라고 해서 야, 그렇게 가난한 집하고 결혼을 해? 이런 거야. 야, 내가 데리고 갈 때는 돈도 많고 권력도 센 허판선인데?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기막힌 사이를 정하고 내려왔으니 아기를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삽시다. 그래서 자, 기막힌 사이를 정했대. 기막힌 사이. 거기 줄 쳐야 돼. 앞부분 줄거리 연결해서 보면 누군지 알겠지? 허판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기막힌 사이가 어떠한 거란 말이오? 하고 묻는다. 김찬봉 은근히 허풍을 친다. 알면 곧 기막히지. 누구인고 하니 이 천지에 세도하는 사직골 허판서야. 그래서 기막힌 사이는 허판서야. 할아버지지, 굳이 따지면. 나이 엄청 많은 사람이 15살짜리 첩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탐욕적인 사람. 이렇게 돼. 자, A는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한편 끔찍하고 한편 기가 막혀 다시 묻는다. 뭐야 이거 하는 거야. 당황하는 거지. 자, 허판서면 정실이란 말이요, 부실이란 말이요. 정실, 부실 이런 거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거든. 사실 그거는 그 결혼하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혼인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한 명만, 두 종류의 사람만 해줄 수 있어. 부모님, 그 다음에 임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지대로 안 돼. 첫 번째든 두 번째 부인. 내 맘대로 되는 건 뭐냐? 첩이야. 그래서 첩을 제일 사랑해. 첩을 제일 사랑하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혼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에 소홀하겠지. 그럼 소홀함을 당하는 여자들은 어떻겠어? 첩이 너무 싫겠지. 첩이 너무 싫고, 첩은 어때? 저것도 사랑도 못 받는 주제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시해.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럼 첫 번째 부인이야, 두 번째 부인이야? 그랬더니 정실도 아니요, 부실도 아니요, 별실이라고. 첩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는 그러지 못하겠어. 허판사 아니라 허의정이라도. 그래서 여기 줄 쳐야 돼요. 왜 줄 쳐야 돼? 이 부인의 거절이야. 이 부인의 거절. 자, 이게 채봉을 허판사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A에서는 이 부인이 거절을 한 거야. 이 부인의 거절. 싫어. 절대 안 돼. 이렇게 돼. 자, 왜 못해? 그랬더니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마음이 변하셨구려. 예전에는 평생 말씀이 저같이 얌전한 신랑을 택해서 슬하에 두고 걱정 근심이나 아니 시키자고 하시더니 오늘 이게 무슨 말이오? 그래, 그것을 금지옥에까지 길러 남의 첩으로 준단 말이오? 야, 그거 얼마나 곱게 켰는데 걔를 남의 첩으로 줘? 그런 거야. 아무리 남이 첩이 되더라도 호강만 하고 몸 편하면 좋지. 야, 첩이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좀 이게 그 김참봉 같은 사람은 조금 물질주의적이고, 자, 이런 사람인 거지. 남의 눈에 가시가 되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입장에서는 걔가 완전히 눈에 가실 거 아니야. 쟤 때문에 우리 그 남편이 우리한테 소홀해 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에 가시가 된 거고, 걔를 계속 해치려고 그래. 홍계월 같은 애들은 이제 뭐가 잘라버렸지. 잘 기억을 해봐. 홍계월 전에서는 그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애월이라고 첩이 있었거든. 결혼하기 전에 첩부터 있었어. 그 보국이는. 근데 얘가 그 개월이가 결혼하고 이제 그 시댁으로 그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첩이 인사를 하나 안 오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그리고 첩의 입장은 뭐야? 니가 집게 아무리 들어와 봤자 네 남편은 날 더 사랑할걸? 그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얘를. 근데 평국이가, 그러니까 개월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저쪽 보니까 첩 주제에 자기를 쳐다보고서 와서 인사해야지. 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런 건방진하고 싹 죽여버려.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코지를 당하는 거지, 굳이 따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은 안 시키겠어. 그래서 거절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인의 거절이야. 절대 안 돼. 이걸 얘기해. 김참봉 이 말을 듣고 열이 번쩍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한다. 그래, 그런 자리가 싫어? 저런 복찰컷 보았나? 딴소리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우선 춤출 일 있으니까. 야, 진짜 좋은 일 있어. 이런 거야. 자, 무엇이 그런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요? 내가 백두로, 백두라는 거는 좀 상징적 표현이거든? 백수라는 말 있지? 옛날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에 흰띠 두르고 다녔어. 그래서 이제 그 백두야. 그러니까 이 백두라는 건 벼슬하지 않은 거를 얘기해. 내가 벼슬하지 않고 늙은 것을 우선 허판서의 주선으로 출력, 벼슬을 했지. 또 내일 모레 과천연감을 할 터이니 과천연감하는 조건은 5천냥과 채봉이야. 그러니까 내가 채봉이를 꼬셔가지고 가면 어차피 돈은 있으니까 나 과천현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그거야. 내일 모레 과천연감을 할 터이니 채봉이가 그리 들어가 살면 제 평생도 좋거니와 걔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한테는 감사도 있고 참판도 있고 판서도 할 수 있은즉 나는 어떠냐면은 허판서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채봉이가 허판서의 첩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벼슬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탐욕인 거지. 김참봉의 탐욕. 자, 그때는 마누라가 정경부인을 떼어놓은 당상이니 자, 이제 거긴 줄 쳐야 돼. 내가 채봉이를 첩으로 보내면 내가 벼슬이 막 올라가겠지? 그럼 너도 정경부인이 되겠지? 라는 거야. 높은 벼슬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사 어디 있어? 두 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라고 그래. 근데 갑자기 이 말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김참봉이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에 별실이 좋으냐? 너 허참판네 첩할래? 여염집 부인 장성필의 부인할래? 라고 물어본 거지. 의도는 뭐야? 재상에 별실이 좋으냐야? 내 소원대로 말해보아라. 자,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무엇이라고 대꾸하며 대답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염집 그냥 평범한 여자 같으면 그냥 뭐라고 대꾸를 하겠지만 뭐라고 대꾸라는 얘기는 이거야. 그냥 아빠의 의견을 받겠지만 이런 뜻이야.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고 필성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할 뿐더러 부모의 하는 말을 들은 터이라. 그래서 채봉이는 여염집 여자하고 달라. 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필성에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아빠가 원하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세를 가다 놓고 대답하되 차라리 달게 입이 될지언정. 자, 이거는 장필성의 부인이 될지언정. 소의 뒤. 이거는 허판서의 첩이 되기는 원이 아니오시다. 그래서 거절한 거야. 이분의 거절이 있었고 B에서는 그 채봉의 거절인 거지. 채봉의 거절. 싫어. 안 해. 라고 한 거야. 자, 그리고 거기 위에 그 B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좀 묶어봐. 이거는 이제 서술자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 채봉이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냐면은 채봉이가 부모의 이야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모의 이야기에 그거를 거부하는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채봉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채봉이는 그냥 바로 그냥 아빠 싫어. 나는 안 만나. 그 사람하고 나 첩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채봉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채봉에 대한 어떤 채봉의 인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 자, 그 자식 내가 남의 별실을 구경 못해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별실이야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그래서 아빠가 첩으로 보내려고 지금 별실로 보내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거지. 이분이 이 말을 가로막아 김찬봉을 쳐다보며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지. 거기 줄 쳐야 돼. 줄 쳐져 있지만. 자, 갑자기 뭐가 됐어? 채봉 위에서 거절을 했던 이 부인이, 자, 지금 이 부인이 뭐라 그래? 야, 여 딸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갑자기 바뀌었지. 이 부인이 동의를 해버렸어. 그럼 여기서 이 부인에게 거절했다가 동의했거든? 요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 아까 밑줄 쳤던 정경 부인이야. 자, 이거 이유는 정경 부인. 자, 정경 부인이 될 수 있단 말을 듣고, 그래? 그리고 혹 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찬봉 편을 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서로 올라가 의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살림을 처분하고 상경할 행장을 차리니라. 자, 결국 이제 채봉이를 첩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별실로. 자, 이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필성의 일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흥 같은 이 세상에, 부흥은 뜬구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허무한, 허망한 이런 뜻이거든. 부귀공명이란 무엇인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나로 하여금 신의를 배반하고 장성필과의 혼인을 배반하고 천첩의 몸, 그러니까 허판서의 첩이 별실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이게 자기의 현재 심정을 얘기한 거지.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거니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그짐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제를 면하니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죄를 면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어디부터 줄치냐? 나는 여자의 몸이 한 번 허락한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며, 뒤에 쭉 줄치면 돼.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이 거절했다가 이 부인도 동의하고 내가 헛판세에 첩으로 가게 생겼어.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 장성필한테.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그 채봉의 대응이야. 채봉의 태도는, 자,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변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지. 자,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이윽고 한 꾀를 생각하고, 이제 꾀에다 동그라미 쳐. 이제 어떤 꾀인지를 봐야지. 한 꾀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에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오니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생과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오니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역 오늘 배반할 수 있겠느냐? 야, 어떻게 장성필하고의 혼인을 배반해? 어떡하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글쎄 올시다. 완전 영혼 없지. 글쎄요. 그랬더니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까지 마음이 변하였으니 아마 소전은 서울 만화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나 봅니다. 그냥 아빠가 하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소전은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야, 너는 서울 가면 끝이지.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며 장생을 무슨 낯으로 봅니까? 장생이 아유 저런 변절한 여자의 시녀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네 주인이 나 배신했지. 해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걱정을 하는 거죠, 오히려.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아예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 야, 내가 방법이 다 있어. 그런 거야.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라고 돼 있잖아. 이 안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을 하고 그랬지. 이런 건 좀 호기심 유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뭔가 쑥덕거렸다 이러면서.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가다가 도중에 몸을 피할 테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오너라. 요게 이제 꾀야. 가다가 도중에 몸을 피할 터이니. 자, 거기 줄쳐서 꾀하고 연결해야 돼. 취향의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시면 참봉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중간에 도망가. 나는 그럼 끝까지 같이 갈게. 라고 한 건데, 자, 이제 진짜로 서울로 가. 중간에 도망가. 근데 얘네 엄마 아빠가 몰라. 그리고 가다가 도적을 만나. 그 재산을 싹 다 뺏겨. 그리고 채봉이 어디 갔어? 근데 채봉이 없어. 근데 허판사한테 뭐하고 뭐 줘야 돼?
오천냥하고 채봉이를 보내줘야 되거든? 근데 허판사한테 갔지. 허판사한테 도움을 구하자. 허판사가 엄청 반가워요. 왔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사정을 막 얘기해. 그럼 돈은 그렇다 치고 채봉이는? 채봉이도 없어졌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속이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가지고 이 김진사를 옥에 가둬버려. 돈을 가져오든지 채봉이를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제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근데 옥에 갇혔으니까 풀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평양으로 가가지고 채봉이를 만나. 그래서 사정을 막 얘기해. 야, 네가 가든가 돈이 있든가 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해. 그랬더니 채봉이가 나는 거기 안 가.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되고 니네 아빠 옥에서 죽게 만들 거야. 막 사정을 하니까 채봉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기생이 돼. 좀 극적이지. 원래 고전 소설은 극적이야. 기생이 되고 기생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필성하고는 헤어져. 근데 그 송이가 그 동네 감사가 송이를 너무 예뻐해. 그래가지고 관하로 데리고 들어오거든. 관하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 소식을 듣고 장필성은 신분을 낮춰가지고 이방이 돼. 그래서 언젠가 만나겠지 이걸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못 만나. 이게 감사가 데리고 왔다는 건 감사의 여자이거든. 감사의 여자. 다른 남자한테 막 그런 걸 하면 안 돼. 아무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어느 날 채봉이가 편지를 쓰고 장필성에 대한 그림 때문에 글씨를 막 쓰고 글을 막 쓰고 울어. 그때 쓴 글이 채봉관별곡이야. 장필성의 그림을 쓴 글이.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데 감사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채봉이 방을 앞쪽을 쭉 지나가는데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애가 엎어져 있어.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엎어져 있고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래서 애를 막 깨웠어. 야, 너 이 편지 뭐야? 그랬더니 채봉이가 말을 못해.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거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괜찮아, 말해. 괜찮아.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하니까 괜찮아, 말해. 그랬더니 말하는 거야. 사실은 장필성이라는 사람하고 혼인하게 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랬더니 감사가 뭐야? 너 지금 마음속에 딴 남자 있는 거야? 넌 죽었어. 이게 아니라고? 웃으면서 야, 그래? 야,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아침에 만나. 뭐 그런 얘기야, 이게 뒤에 있는 얘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양 가기 직전까지 이야기인데 큰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제일 큰 사건은 채봉일 허판서의 별실로 보낸다야. 자, 그게 제일 큰 사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거절했다가 동의하고 채봉은 거절하고 나중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야. 자, 뒤에 108페이지를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거기 이제 취향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그런 거는 있어.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어가 오늘날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의를 중시 여기는 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김참봉 같은 경우는 좀 탐욕적인 성격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인물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은 허판서의 판서, 김참봉의 참봉 이런 거. 두 가지 사건을 병치시켜 나란히 배열할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건은 한 개지. 채봉이 별실 보내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은 관용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달게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냐면은 채봉이하고 채봉이 부모의 갈등이야.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3번이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성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문학에서 근대성은 인물이 타인 또는 사회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 근대성은 사회적 관심이나 지배적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문장이 너무 짧지. 자, 요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은 근대성. 이게 동그라미 쳐야 돼. 근대성은 어떻게 되냐?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나 지배적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돼. 근대성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여기서도 나타나고. 자, 1번은 채봉을 따르는 취향의 모습을 통해 믿음과 소통의 중요성이거든.
이게 이제 믿음과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 위에.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리고 채봉을 따르는 취향의 모습은 전근대적이야. 왜? 하인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니까. 2번은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이루려는, 여기 스스로 선택한 사랑 줄 쳐야 되고, 이게 위에 보기에 어디랑 맞냐면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3번은 사회적 관습에 따르는 게 아니라 벗어나라 그랬지. 4번은 김참봉과 허판서가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당시 신분제 균열인데, 신분제 균열이 근대성은 아니지. 5번은 이 부인이 이웃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런 건 나오지도 않지. 틀린 말. 2번이 답이고, 자, 3번은 이 작품이 보기의 구조를 따른다고 할 때 감상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만남과 장애, 이별, 고난과 극복과 재결합인데, 여기서는 장애하고 이별, 고난이 있지. 이게 혼사장애야. 근데 혼사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김진사 때문이야. 왜? 딸을 첩으로 보내기려고 하니까. 자, 1번. 취향은 채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 뭐라 그래? 크리스 올시다. 서울 만화님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그래서 1번은 틀렸지. 자, 김참봉의 상경 결정으로 채봉과 필성 이별하게 되겠군. 그래도 이별을 하겠지. 김참봉은 채봉과 필성의 만남에 대해 몰랐지. 그러니까 자꾸 누구냐 물어보잖아. 누구야? 누구야? 그랬더니 장순정 부산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야, 그런 거렁뱅이?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채봉이 겪는 장애는 그녀의 부모에 의한 거. 그래서 부모에 의한 혼사장애. 필성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아 채봉과 필성은 재결합하겠군. 그래서 재결합이니까 누구랑 재결합하겠어? 필성이하고 하겠지. 그래서 3번은 1번이다. 자, 4번은 A에서 B로의 전개되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둘 다 이거에 대한 거야. 허판서에 첩으로 보내려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이분이 거절했어. 그 다음에 채봉이 거절했어. 그러나 이분이 동의했지. 그럼 변화가 누가 변화한 거야? 변한 사람을 찾아야지. 변화된 지점이 누구야? 이 부인이지. 이 부인이 동의해버렸어. 여기는 변화 양상이니까 변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6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A에 나타난 김참봉의 태도를 비판하는 말로 적절한 것. 자, A는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만 하고 문편하면 좋지. 첩이면 어때? 문편하고 호강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재 상황이 내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기 보고 칼 뽑는 격은 과장하는 거야. 과잉 대응. 선무당이 장구 탓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남 탓하는 거고, 책임 전가.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거는 잘못한 사람이 화내는 거지. 적반하장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거. 절에 가서 고기를 찾으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든, 뭐 옆으로 가다라는 뜻이거든. 뭐가?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6번은 5번이고, 자, 5번은 기억과 유사한 의미인데 기억이 부기공명. 자, 상충곡은 자연 속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지. 자, 송관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두견화를 붙잡고, 두견화는 그 진달래꽃인데 진달래꽃은 자연물이지. 그래서 이거는 부기공명하고 관련이 없어. 자, 봉도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곳곳에 버려있네. 천촌만락은 산봉우르에 올라서 바라본 고을의 모습, 마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기공명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연하일이는 나오는데 연하일의 밑에 보니까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거든. 이건 자연을 말해. 자연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래서 상충곡에서 연하일이는 자연을 뜻하거든. 그래서 연하일이라는 이 연하일이거든. 연하일. 그래서 안개, 노을, 햇빛이란 뜻이야. 빛나는 햇빛. 그래서 얘네들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대유법이라 그래. 자연을 말하는. 단표누왕의 흩은의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니까 이건 당연히 자연이겠지. 자, 그 다음에 단표누왕은 소박한 삶인데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이야.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허튼 생각을 아니. 자연 속에서 살면서 하는 허튼 생각이 뭐겠어? 속세에 대한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부기영화가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매화전은 매화가 주인공이고, 매화가 주인공. 자, 갈래가 국문소설, 가정소설, 도술소설, 애정소설인데, 여기서는 애정소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술소설이 중요해요. 자, 배경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어날 무렵에
경기도 장단골과 구월산 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주제가 고난 끝에 이룬 남녀간 아름다운 사랑이거든. 얘도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혼사장의 모티프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이게. 그래서 그런 고난이 혼사장애를 이겨내고 이뤄낸 남녀간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징은 도술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그래서 도술 소설이야. 이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면 특히 그래. 자, 2번은 일반적 문체와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혼합되어 쓰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문어체와 구어체가 함께 쓰인다인데, 특히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혼합됐다 그랬지? 그럼 판소리 사설 문체는 뭐냐? 119페이지에 판소리 사설 문체 영향이 나오거든? 3번에 오른쪽에 엎어지더라, 꿈만 같은지라고 같이 여기 줄 쳐야 돼. 현재형 시제 쓰는 거. 그 다음에 문고리 떨렁, 이 떨렁하고 방꼬리 와당탕 이런 것처럼 의성 어이태어 음성상 징어 쓸 때. 네, 귀신이냐 호랑이냐 어찌할 줄을 모르던 이와 같이 판소리 창에 적합한 3사음보. 3사음보 여기 운문적 문장 있거든. 자, 그걸 쓸 때. 오늘 계속 부러뜨려 먹고 막 잘라 먹고 막 난리네 완전히. 아까 앞타임에서 마이크가 여기 걸렸는데 둘이 뚝 하고 끊어져가지고 완전 당황스러웠어. 아니 그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걔는 싸. 그 선만 있으면 돼서. 목 아파 죽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문, 그러니까 세 가지야. 자, 현재형 시제, 의성어휘태어, 운문적 문장이거든. 이 매화전이라는 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판소리적 문체라는 말을 안 써. 문제 낼 때는. 요거는 그래서 현재형 시제를 썼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의성의태어를 썼다, 운문적 문장을 썼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판소리 사설 문체가 뭔지 모르는 니들한테 판소리 사설 문체를 썼다 이렇게 문제 내잖아? 그럼 난리나. 이게 수능이라는 건 원래 니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고 그럼 현재형 시제 같은 거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쉬운 수준이야. 그래서 판소리 사설 문체의 영향이라고 나왔지만 밑에 있는 현재형 시제, 의성어휘태어, 운문적 문장, 자, 그런 걸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악인형 계모에 대한 징계가 없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징악이 돼야 되거든? 그게 없어. 그래서 이게 권선적 성격 이렇게 돼. 자, 우리 앞부분 줄거리 읽어볼게요.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주부는, 자, 시작부터 전기성이지?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딸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간다. 자, 딸 매화하고 헤어지기 전에 매화를 남장시켜. 그래서 이제 남장인 채로 매화가 이제 홀로 남겨지고 그거는 조병사에게 구원되거든. 그럼 요 조병사라는 사람은 이거는 구출자이면서 양육자가 되겠지. 구출자면서 양육자가 되고. 자, 그리고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그랬거든. 남장을 했는데 사랑에 빠져.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남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양유의 마음이 자꾸 매화한테 가. 이상하잖아. 요즘 감성으로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이상하잖아. 내가 태국 드라마를 하나 봤더니 네 커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남녀? 남남? 근데 이 남남 커플이 주인공들이야. 그 다음에 남자와 트랜스젠더. 이렇게 나오거든? 특히,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야, 쟤네 둘이 이어지지 않기를 엄청 바랬어. 그 남남 커플 주인공 걔네들은, 하지 마! 안 돼! 그랬거든? 뭐? 뭘 다양한 문화를 봐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코리아 것만 볼 거야. 태국 것도 보고. 근데 확실히 한 건 태국계 이게 좀 정서하고 안 맞아. 정말, 뭐지? 이런 게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유암스테르담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의사들이 나오거든?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남남 커플이야. 거기 부부야. 자식들을 입양을 해. 그리고 둘이 만나잖아? 키스를 해.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서 좀 덜해도 그런데 옛날에 그럼 진짜 이상하겠지. 이상하다. 너 왜 남자를 좋아하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이 매화가 그냥 보기에도 좀 작고 피부도 곱고 이런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렸어. 너 여자지. 너 남장한 거지. 막 놀렸어. 그랬더니 이제 매화가 뭐 그 이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울고 있었어. 그랬더니 양유가 와서 얘기를 한 거야. 너 애들이 남장을 한 거라고 그래서 너 원래 여자인데 남장한 거라고 해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남자처럼 막 글을 읽고 막 이래.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근데 자꾸 이 양유의 마음이 자꾸 매화한테 가.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봄이 돼가지고 꽃놀이를 하러 갔는데 시를 썼어. 양유가 너무 즐거워. 봄에 노니까 나가서 자연도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즐거운데 매화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라고 하니까 매화가 화답시를 써. 내가 여자인 걸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밝혀진 거야. 여자로. 너 여자였어? 어쩐지.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어쩐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 된 거야. 그럼 이제 둘이 집에 같이 손잡고 갔거든? 내가 갔더니 관상쟁이가 있어. 집에 모르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야, 쟤네들 관상 좀 봐줘. 그래서 조병사가. 그랬더니 매화를 보더니 여자네. 그래, 조병사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내 눈은 못 속여. 쟨 여자야. 그래. 그리고 양유를 보고는 너는 몇 살 때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상이야. 그래. 조병사가 열받아가지고 당장 꺼지라 그랬어. 근데 정말 꺼져서 뿅 하고. 전기성이지? 뿅 하고 사라진 자리에 편지가 하나 써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는 거야. 양유는 매화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 조병사가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남자인데 결혼시키려잖아. 어떡하지? 애들한테 어떡하지? 그랬더니 매화가 이제 얘기를 해. 사실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조병사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해. 둘이 결혼시키면 자기 아들 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거야. 원래 남자였는데 그게 이제 여자로 밝혀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야, 알고 이제 조병사가 얘기한 거야. 그 부인한테 야, 알고 보니 양유가 매화하고 결혼을 안 하면은 호랑이 밥이 된다는데 알고 보니 매화가 여자였어. 그래.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최씨도 좋아해. 아, 그래? 그러면 부인은 죽은 내 동생하고 결혼시켜야겠다. 그럼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기겠지, 보이지 않게. 매화를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조병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하고 결혼시키려던 채씨하고, 둘이 생기지. 근데 그 양유하고 매화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조병사의 소원은 그냥 지극히 일반적이야. 근데 이쪽에 있는 채씨는 어때? 얘네들 이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계모 채씨는 그 계모 채씨가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내는 거, 요게 이제 혼사장애가 되는 거야. 혼사장애. 응? 계모는 엄마죠. 엄마인데 새엄마지. 엄마가 엄마의 동생이 아니라 결혼시키지. 그렇지. 아니, 이 매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데리고 오냐. 자식이 아니야. 정신 차려. 자니까 그러잖아. 매화는 지금 아빠가 있는데 아빠랑 헤어져가지고 홀로 지내는 거를 조병사가 데려다가 키운 애야.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야. 자, 전개를 볼게요.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관상쟁이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기륭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야, 매화는 내 집에도 있지만 양유하고 동갑이고 인물이 비범하니, 자, 거기서 끊어야 돼. 그게 이제 뒷말의 이유가 돼. 혼사 몇 달일까? 이 말이 중요해. 야, 걔는 우리 집에도 있고, 양유하고 동갑이고, 그 다음에 인물도 비범하니까, 예쁘니까, 야, 걔네들이 결혼시키는 게 어때? 라고 했어. 부인이 변색하여 걸었대. 변색하겠지. 내 동생 건데. 이러면서. 평소 어찌 그런 말씀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의 후계요. 양유는 당신 후계자고, 매화는 유리결식하는 아이라. 매화는 떠돌아다니면서 그 빌어먹던 아이야. 그래서 근본도 하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자, 거기 쫓아야 돼.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하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했어. 자, 여기 이제 어떤 거냐? 자, 혼사를 반대하는 거지? 혼사 반대?
자,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써 있는 대로 자, 어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유가. 근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 뭐 때문에 혼자 반대? 동생하고 혼인시키려고. 자, 동생과 혼인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이면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여기서 병사가 오리 여기는 거죠. 그치? 근본을 알긴 알아야지. 이런 거. 옛날에 또 신분사회고 이러니까. 부인 말씀이 옳도다. 이루에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하고 나아가거늘. 자, 거기서 끊어야 돼. 왜 끊냐면 그 뒤엔 부인 얘기야. 앞에는 그 병사 얘기고. 그래서 한 문장이지만 이게 각각의 사람 이야기가 하나씩 나와.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병사께서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내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했어. 결국 내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계략이야. 돈으로 뭐 하겠어? 사람들 매수하겠지. 그러니까 병사가 가기 전에 네가 사람들 좀 매수해. 이런 얘기를 한 거. 왜 가? 매화의 근본을 알려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화의 근본이 아주 안 좋다라고 이제 소문내게 만들어야지. 돈 써가지고. 그러면 매화 너의 짝이 될지라 저런 힘으로 어찌 그저 둘이 오서 야 저렇게 예쁜 애를 가만둘 수 없어. 네가 데리고 가. 이런 거야. 자, 한데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 자, 누구보다 먼저 가냐? 병사보다 먼저 가는 거야. 자, 이때 병사가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장단골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길가에 앉았거늘 병사 말을 머무르고 물어가로되 이곳이 연화동이냐? 연화동이로소이다. 병사 물어가로되 연화동이라면 김주부라 하는 양반이 있느냐? 넌 김주부 알아?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웃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부라는 놈이 있더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자, 그 문장 줄 쳐야 돼요. 주부라는 놈이 있더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동생한테 먼저 가서 돈 많이 쓰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병사가 왔더니 요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한테 매수당한 사람이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김주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남의 재물 많이 쓰고 도망한 사람. 그래서 나쁘게 평가했고. 하고는 병사 이 말을 들으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야, 걔 나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로되 날이 저물은지라 유하고 머물고 갈 테니 주점을 이르라. 한데 그 사람이 한 집을 인도하거늘 요거 봤더니 정황상 이 사람은 그 최 씨 동생한테 돈 먹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또 데리고 가는 주막 있지? 같은 편한테 가겠지? 자, 병사 들어가니 또 한 사람이 물어가로되 말타고 온 손님은 어떤 양반인고? 주모가 가로되 저러한 양반이 김주부 같은 놈을 찾아왔다. 야, 김주부 같은 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주부라는 놈 이미 도망하였거니와 저희 딸, 그 사람의 딸, 매화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세가라. 예쁘긴 엄청 예뻐. 아무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이리라. 라고 해서 여기 매화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에 줄 쳐야 돼. 근본을 알고 싶었잖아. 김주부는 양반일 수 있거든? 근데 양반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양반은 아니야. 하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매화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나오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이 장단골에 갔더니 자, 첫 번째는 김주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 자, 김주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매화는 천인이라 그래. 매화는 천인의 자식.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병사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지. 매화가 예쁘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학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얘가 좋은 사람의 자식과 근본이 좋은 아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자식이면서 천인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어긋난 거야. 그러면 혼사가 안 되겠지?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이유는 최 씨 동생이 매수한 거지. 자, 최 씨 동생의 매수 때문에 저렇게 평가가 저렇게 된 건데 병사는 알 리가 없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원을 병사 주모더러 물어가로되 이곳에 김주부라는 죄인이 있느냐?
주모가로되 수년 전에 어디론가 도망을 했었더니 듣사오니 제 딸 매화는 남복을 입고 거기다 정확해. 남복을 입고 있었잖아. 나중에 여자인 걸 스스로 밝혔지만 황해도 연안지경 있단 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가는 거지. 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 그러면서 자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 의욕이 없는지라. 다시는 의욕이 없대. 이제 끝난 거야. 이거는. 자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집에 돌아와 부인께 답하여 가로되 자 119는 만일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혼자라 하였던들 사대부 집안의 대단 비웃음을 살 뻔하였도다. 매화는 천인자식이라 내쫓으라. 거기 쫓아야 돼. 매화는 천인자식이라 내쫓으라. 어디 천한 게 지금 같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거지. 한데 부인이 가로되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 아니하면 무슨 억물이 있으리까. 그래서 야 결혼만 안 하면 되잖아. 했더니 병사 또 학당에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거기 쫓아야 돼.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지금 양유는 매화가 좋아 죽겠거든. 근데 너 매화하고 만나지 마. 그래. 요즘 같으면 말 안 듣지. 내가 누굴 만나도 뭔 상관이야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시대가. 아빠가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거야. 하시건을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더라. 왜 아빠가 헤어지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요까지 보면은 혼사를 반대하는 게 나오지. 자, 혼사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점기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혼사 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최 씨에 의해서. 혼사를 반대했는데 이제 근본을 모르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근본을 알려고 그 연하당에 연하동을 찾아갔지? 연하동을 찾아갔더니 전부 다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천인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병사의 기대에 어긋나게 됐고 결국에는 자, 양유와 매화가 헤어지게 된 거지. 양유와 매화의 이별이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혼사장애가 되는 거지. 자, 누구의 주도로 혼사장애가 되냐? 최 씨의 주도로. 자, 증략 부분 줄거리는 조병자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9월산으로 간다. 부모를 만났어. 자, 김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도수를 썼지. 양유를 잡아 방에 가두고 거기 줄 쳐야 돼. 그래서 김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 방에 가두고. 이게 그 아까 노란 종이의 특징의 1번에 도술이 사건 전개에 결정 영향을 미쳤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양유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혼인을 할 거였거든. 그 혼인하기 전날 잡아와. 이 매화가 양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달라고 한다. 자, 동자는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소서. 한데 동자가 그러되 원명 타고난 목숨이 그뿐이라 낸들 어찌하리요. 네가 타고난 목숨이 거기까지인가 봐. 라고 하면서 만일 여자 혼신이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여자 혼신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소서야. 근데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 보니까 김주부 매화의 아빠가 지금 이 일을 꾸민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자 혼신이 누구겠어? 매화겠지. 매화. 자, 문을 잠그고 나가거늘 양유가 초카 촛불 아래 앉았으니 정신이 산란한지라. 창천의 월색은 명랑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하고 바람만 수수하여도 귀신인가 의심할지. 그러니까 구름만 슬쩍 지나가도 호랑인가 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 바람만 불어도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래. 자, 이팔청춘 어린아이 일천간장 다 녹인다. 이윽하여 밖으로 공성이 들리거늘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어머님 못 가겠소. 부인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바삐 들어가자. 매화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소. 자, 매화랑 엄마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지.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자, 문고리 떨렁 방문이 와당탕. 양유 깜짝 놀려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낭자라 그랬으니까 요게 그 양유 입장에서 보는 누군지 몰라. 어떤 낭자가 노기용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득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어떤 애가 막 울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동자가? 여자 혼신이 들어와 절하면 맞절해 그랬지? 근데 지금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놀란 거야. 그 다음에 뒤를 보면 귀신이냐 호랑이냐 어찌할 줄 모르더니 과연 낭자려나 사배하거늘. 거기 위에 뭐라고 했어? 여자가 들어와서 절하면 맞절하라 그랬지. 지금 그 말대로 여자가 들어와서 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유 내념에 생각에 행여 살려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혹이라 살려줄까 해서 극진히 절을 했어. 맞절한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지금 남자 여자가 맞절할 일이 뭐가 있어 옛날에? 혼인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형식을 차리는 거야 이런 게. 근데 그런 거를 몰라도 문제는 다 풀려요. 자, 거동을 살펴보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을 열치면 봉서가 내려지거늘 그 글을 보니 하였으되 만산초목이 다 피었으되 양유매화는 봄 소식을 모르는도다. 그래서 왜 양유하고 매화는 봄 소식을 모른대? 그랬더니 하였거늘 양유 그 글을 보고 여자를 살펴보니 여자를 이렇게 살펴봤어. 매화? 양유? 매화? 그랬잖아. 내가 양유인데? 그럼 매화? 이 생각을 하고 연연한 거동은 매화와 방불하다면은 저 거동은 매화랑 똑같은데? 이런 얘기야. 이러한 산 중에 어찌 매화가 있으리요? 그래서 매화랑 똑같은데 설마 여기 매화가 올 리가 없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낭자도 추파를 번듯 들어 수제를 살펴보면 가로되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가 없으리오마는 산중에 어찌 매화가 있으리오 했잖아. 산중이라고 매화가 어찌 없겠니? 나 매화거든? 이런 거야. 근데 얘가 보기엔 또 양유가 누군지 모르겠어. 양유인지 아닌지 몰라. 그랬더니 양유가 없는 게 한이로다. 야, 산중에 매화가 왜 없니? 그러면서 양육이 없는 게 한이야 정말. 그랬더니 양유? 내가 양유인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하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매우 기뻐요. 양유가 없는 게 너무 슬프대. 그러니까 이 말할 애는 매화밖에 없잖아. 매화인가? 라고 기뻐하는 거지.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가 분명하거늘. 저 말할 사람은 매화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살펴봐서 이렇게. 근데 매화야. 그 둘이 이제 만난 거지, 제외. 누구 때문에 만난 거야? 김주부가 도술 부려서 만난 거지. 그래서 사건 전개에 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가 이제 이런 거야. 자, 내가 죽으노니냐 명천이 감동하사 매화 얼굴 다시 보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오 하고 기절하거늘 만나서 너무 기뻐서 기절했고 매화는 흉중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했지. 그래서 만나서 이제 즐거운 거 이렇게 돼.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매화와 양유의 이별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주부의 도술이 있지. 자, 김주부의 도술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매화와 양유의 만남이 생겼고 양유의 재회가 일어나고. 자, 요게 이제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틀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혼사장의 모티프가 최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겨내. 자, 뒤에 문제를 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의적인 소재는 사물이나 동물이야. 그냥 그렇게 기억해. 사물이나 동물. 대상을 희화화했다 그랬지? 희화화니까 우습게 그리진 않았지? 틀렸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 조병사와 그 최 씨의 대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그 매화와 양유의 대화 이런 거.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역사적 인물 없고 시대 배경도 없고 인물의 외향도 없고. 자, 이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최 씨 부인 동생은 조병사보다 앞서 장당골에 갔다. 먼저 가라 그러지? 누나가. 먼저 가가지고 지금 다 사람들 매수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맞고. 매화 모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 실랑이를 벌였다. 들어가 못 들어가겠어. 들어가 못 들어가겠어. 막 이러지? 3번 양유는 동정한 나가는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그게 아니라 구름만 띄어도 호랑이가 깜짝 놀라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주모는 조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고, 자, 조병사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고, 이건 제일 앞부분 거. 자, 3번. 보기를 활용해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소설에서 혼사장애담은 남녀 주인공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되지만, 이제 혼사장애담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뒤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 줄쳐야 돼. 그러니까 혼사장애담은 혼사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거야. 자, 이러한 혼사장애담은 일반적으로 아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 만났고 혼사가 진행되는데 1번 조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자고 최 씨 부인과 상의했지. 그랬더니 혼사를 반대한 거잖아. 이유를 들어서. 어떤 이유?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B는 혼사장애인데 최 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관계를 부리는데 동생 부인으로 삼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혼사장애가 시작된 거지. 3번 조병사는 장당골에 다녀오는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았지. 이 부정적 평가라고 천인의 자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병사의 기대 어긋났기 때문에 자, 매화와 이별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C 남녀의 이별은
매화는 시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있었군이잖아. 왜? 어떻게 알아? 양유가 없는 게 한이로다 이러지? 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뒤를 확신했겠군. 이거 매화네? 한 게 아니지. 뭘 어떻게 알게 돼서? 봉서가 내려진 이후에, 아유, 저 매화천생, 매화가 여기 올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방에 들어오기 전에 확신한 건 아니야. 그리고 확신한 건 언제냐? 얼굴을 확인하고 난 다음이야. 4번은 가와 같은 상을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속담. 이거는, 자, 찍으세요. 가는 구름만 봐도 호랑인 줄 알고 바람만 불어도 귀신인가 하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겁먹은 거지. 3번이다. 자, 5번. 나의 기능. 나는 봉서인데 이걸 계기로 매화 닮았는데 매화가 여기 올 리 없지. 그러지? 매화가 여기 올 리 왜 없니? 그래서 양이 없는 게 한이지. 이러니까 쟤 혹시 매화? 그러고 가서 살펴보니까 매화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결국은 둘이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다. 자, 6번은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자, 기역은, 자, 내당. 최씨분이 음모를 꾸미는 공간 맞지? 동생 데려다가, 그 다음에 연화동. 조병사가 매화의 근본을 밝히기 찾아간 공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주점. 조병사가 매화를 오해하게 되는 거야. 천인의 자식이란 말 여기서 들었지? 그 다음에 리을, 학당인데, 양유의 사랑이 조병사에 좌절되는 공간. 학당에 찾아가가지고, 매화 대면하지 마, 그러지? 그 다음에 미음은, 9월산인데, 이거는 매화가 부모님을 만나 가는 곳이지? 그리고 여기서 애정을 확인한 양유 매화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는 안 돼. 왜 안 돼? 얘만 호랑이한테 잡혀왔거든. 양유네 엄마 아빠가 없지? 그래서 5번은 틀린 말. 자, 7번. 자,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씨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 최씨 부인이고 역할은 음해자고 사건은 B를 봐야지. 도적질을 하진 않았지. 적군과 내통했으면 전쟁 소설이어야 되거든. 걔도 아니지. 하인들을 천대했다? 그런 거 안 나오지. 부정한 행실을 범했어? 여기서 부정한 행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게 부정한 행실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다른 남자 만난 거 이런 걸 얘기해. 그다음에 매화의 근본에 의문을 제기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근본을 안 좋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혼인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7번은 5번이 답이에요. 25번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던데 보니까. 25번 문제는 5문단을 읽으면 답이 나와. 자, 문단 번호를 잘 써야 돼. 오답을 하려면. 자, 거기 5문단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있지? 자,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 그러니까 돈 갚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서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안 갚으면 만기 넘기면 만기를 옮겨놓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야. 실제로 은행에서도 그 기간 지나도 못 받잖아. 그러면 그 부실 채권을 넘겨버린대. 그냥 손해로 친대.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은행에서 사고 해가지고 싸게 사고 해가지고 나중에 1억짜리 500원에 산대지.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500원짜리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돈 받아내고 뭐 이런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건 아니고 그 채권이 만료가 되면 끝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돼.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생하였다고 해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지? 그래서 거기 줄 쳐야 돼. 이런 거지. 내용 증명을 보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6개월 전에 6개월 내에 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 얘를 취하면 뭐가 돼?
소멸시효가 중단돼. 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이제 뒤를 잘 읽어야 돼.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의 중단. 거기 좀 쳐야 돼.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의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일은 언제야?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중단일은 요때야. 자, 소멸시효 중단일. 자, 날짜를 좀 넣어볼게. 이때가 만약 1월 1일이야. 내용 증명 보낸 게. 언제 했냐면, 그러면 이제 6월 전에까지만 보내면 되잖아. 자, 5월 29일에 보냈어. 5월 29일에 법적 조치를 취했어. 그러면은 소멸시효 중단이 돼. 근데 소멸시효 중단되는 시기는 언제야? 6인 거지. 자, 고기를 좀 잘 읽어야 되고. 자,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고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니까 요때지. 자,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새 소멸시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법적 조치를 해야지 중단된다랑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냐? 내용 증명을 발생할 때다. 자, 그때가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 25번 문제를 보면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이래, 3년.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대. 일단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야. 끝나. 자, 그런데 가면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돈을 안 갚아.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이 뭐야? 내용 증명 발송일이지. 그럼 요대로면 여기가 2020년 10월 30이지. 보냈어.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돼? 2021년 4월 아니야? 4월 29일까지는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6개월 이내면은 6개월 마지막 날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안 하더라고. 6개월 이내라 그러면. 자, 1번은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 무효. 왜 보냈겠어? 돈 갚으라고 보냈겠지? 이거 읽어보면 알아. 돈 갚으라고 보내는 거야. 돈 갚어. 이게 써있어. 그 다음에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뭘 해야 돼? 법적 조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12월 31일부터 뭐가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만료. 자, 3번.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소멸시효가 2개월이 연장돼.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 뭐라 그래? 새로이 시작된다라 그러지? 그래서 틀렸고.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어. 여기 줄 쳐야 돼.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어. 보냈는데 법적 조치를 해야지 소멸시효 중단되거든. 근데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도 안 돼. 그래서 권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거야. 그냥 보낸 걸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참 바보 같은 문제지. 10월 31일에 보냈는데 6월 30일에 해. 8개월 지났지? 아무 짝도 쓸모없어. 6개월 내. 그래서 5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4월 30일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면. 근데 6월이면 8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25번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바로 밑에 거 26에서 29. 자, 윤리유곡이 수능의 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자, 이거 보면은 공명도 이전노라, 부기도 이전노라. 이제 공명도 이전노라에서 끊어. 부기도 이전노라.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 고전시가에서 공명, 부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세속적 가치야. 세속적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겠지. 그래서 얘를 잊었어. 그럼 세속적 가치를 잊었으니까 뭐야? 세속과의 단절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그래서 하나 더 나오지? 세상 번우한 일. 세상에 번잡한 일도 내가 다 잊었대. 그래서 얘네들은 세속적 가치와 뭐 된 거냐? 단절한 거야, 단절. 자, 이거를 잊었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내 몸을 내마저 해주니 남이 아니이지라.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내 몸을 내가 잊었대. 의역을 좀 하면 속세의 나를 내가 잊었으니 이 뜻이야. 속세의 나를 내가 잊었으니 남이 나를 안 잊었겠니? 그러니까 남도 나를 잊었을 거야. 속세에 있는 존재들 나를 잊었을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내 몸도 속세의 나고 나는 속세의 나. 그다음에 남은 속세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속세의 사람들이 속세의 나를 내가 잊었으니까 속세의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잊었을 거야. 이게 뭐야? 속세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수의 핵심은 어떤 거냐? 속세와의 단절. 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자, 오수. 자, 질가마 조이 깨끗하게 씻고. 질가마가 뭐냐면 흙으로 만든 가마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박한 삶을 얘기해. 바위 아래 샘물 길어 팥죽 달게 쓰고 절이지. 그 겉절이를 끄어내니. 그리고 오수에서는 질가마, 그 다음에 팥죽, 그 다음에 절이지. 얘 지가 김치야. 묵은지라 그러잖아. 알아? 저기 충청도 뭐 개국지라는 걸 판대. 그 개하고 김치 넣어가지고 끓이는 전골이라 그게. 그래서 지. 요게 이제 김치란 뜻이거든. 자, 얘네들은 긍정적인 소재예요. 자,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자,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 저거 안분지족이라 그러지? 자,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노라. 세상의 두 맛은 남이 알까? 남들은 이 맛을 모를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맛은 나만 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신만 아는 맛. 그래서 나는 이런 소박한 삶에 만족해 이렇게 되고. 자, 육수는 자,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느냐? 갈수프로 서성여 고기 엿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백구에는 세모쳐야 되겠지? 왜 그러냐? 고기를 엿보거든. 욕심 있는 행위야. 그래서 자, 백구는 욕심이 있는 존재 혹은 탐욕 있는 존재. 자,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런 존재한테 뭐라 그러냐?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나같이 군마음 없이 줄 쳐야 돼. 얘랑 대비되는 애가 누구야? 나지, 나. 군마음이 없으니까 어때? 욕심 없는 삶.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겠지. 야, 나처럼 욕심 없이 사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난 욕심 없이 산다 이런 뜻이야. 자, 11수는 대막대 너를 보니 유신하고 반갑구나. 대막대를 보니까 반가워. 내 아이 쪽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여기 이제 대나무 말이거든. 그래서 중마고가 여기서 온 말이야. 애들 장난감이야. 자, 이제란 창 뒤에 섰다가, 이제는 창가 뒤에 서 있다가 나를 뒤에 세우고 다녀라. 라고 해서 옛날엔 내가 너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나를 뒤에 세우고 다녀. 라고 해서 어떤 대나무에 대한 반가움과 대나무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는 27번 문제가 있는데.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자는 것. 자, 이수. 화자는 공명과 북에 거리를 두는. 이전노라 그랬지? 맞는 말. 이수. 2번, 화자는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지. 그리고 소외된 게 아니지. 내가 나를 잊었으니까 남도 잊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남이 잊어서 나는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지. 그래서 27은 2번이다. 보나 마나한 말이지, 그건. 자, 그 다음에는 뒤에 30에서 33에 있는 거는 재밌지, 이거는. 읽다가 문제 못 풀었어. 64페이지 볼게요, 10. 독서는 어차피 독서 책에 있는 거 해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푸는 거하고 중복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는 문학을 할 거야. 자, 64는 나를 먼저 볼 건데, 이거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43번에 가 읽고 43번 풀고 45번 범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하는 이유는 나가 중요해서 그래. 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6월 모평이 옛날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45번을 풀어볼게. 읽어볼게.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 소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원만한 삶의 태도 줄치고, 그다음에 자기생적 정신 줄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잖아. 원만한 삶, 자기생적 정신. 그 다음에 나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 농기구를 통해, 저 두 가지가 나오지.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대장간 농기구가 나와. 대장간 농기구는 뭐로 만들어? 철. 응.
철로 만들지? 그러니까 결국 플라스틱과 철에 대한 얘기인데, 자, 거기를 뭐라 그러냐?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야?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거든?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대장간 농기구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가치와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올지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가 될지 그거를 읽어봐야 알겠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대? 요런 존재가 되고 싶다. 자, 이거를 소망하는 거. 자, 읽어보면,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어.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소중하지 않아.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부터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까지가 플라스틱 물건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럼 플라스틱 물건 어때? 별로 안 좋지? 소중하지 않은 존재지? 그럼 이렇게 돼. 바로 밑에 무가치한 존재지? 다이소의 물건처럼. 다이소 포스트잇 막 쓰지. 내가 최고로 막 쓰면서 내가 되게 좋아하면서도 함부로 버리는 게 뭐냐면 펜이야, 펜. 아, 비싸도 쓰다가 나 일본 펜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이렇게 쓰다가 얘가 좀 똥 많이 나고 이상해하고 좀 흐릿하게 나와. 그럼 과감하게 버려. 원장님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같은 볼펜을 계속 쓰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쭉 쓰시는 건지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2018년에 왔거든? 그때 쓰던 볼펜 아직도 쓰셔. 그게 이제 의문이야. 원장님은 똑같은 펜을 계속 사는 걸까? 아니면 한 개를 5년을 쓰는 걸까? 뭘까? 그 사이에 나는 펜을 한 200개는 샀을 거야. 샤프도 쓰다가 찍찍 소리 나는 것 같잖아. 그냥 버려. 아, 조금만 사면 버려. 아, 조금만 사면 다시 사고 그래. 이 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근데 이제 그 펜들도 비싸도 버려. 안 버린 거 딱 한 번 있거든? 누가 선물해준 만년필이 있는데 그 만년필은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볼펜은 이게 막 이런 데 깨질 때까지 썼어. 애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해서 왜 아직도 안 버리냐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막 버려. 그냥 막 버리고 분필도 이렇게 쓰다가 짧아지면 뭐 사실 버리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플라스틱 물건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 이렇게 돼.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왜 뛰어내리나를 봐야지.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자, 여기를 찾아가고 싶대. 좀 찾아가고 싶은 곳이지? 긍정적인 공간. 그러면 얘는 플라스틱은 무가치한 존재였으니까 대장간에 있는 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이유가 뭐야? 대장간을 가기 위해서. 대장간에 뭐가 있어? 가치 있는 존재가 있지? 그러면은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이유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옷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자, 이 대장간 농기구지. 자,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대. 플라스틱이 아니라 무쇠로 바꾸고 싶고 소망이지, 지향점.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달구고 그 다음에 별이고 숫돌에 가라. 누가? 내가.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소중한 존재 이렇게 되고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병에 걸리고 싶다. 그래서 시퍼런 무쇠낫이 됐고 그 다음에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대. 자, 이런 애들 전부 다 긍정적인 소재. 어떤 소재?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뒤에 서술어가 뭐야?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들은 털보네 대장간, 그 다음에 시퍼런 무쇠낫, 그 다음에 꼬부랑 호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수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부끄럽고 똥덩이처럼 느껴진대.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란 뜻이지. 자,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던데 걸려있는 애들이 누구야? 시퍼런 무쇠낫하고 꼬부랑 홈이지? 얘네처럼 걸려있고 싶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똥덩이는 떨어지잖아.
하강적 이미지. 가치 없는 존재들은 하강적 이미지로. 그 다음에 걸리고 싶은 애들은 누구야? 걸어 있는 애들은 시퍼런 무쇠나타고 꼬부랑 홈이지. 걔네들은 걸려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런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요걸 드러낸 거야. 자, 44번 풀어볼게요. 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디로 가? 대장간 가고 싶은 거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2번, 홍은동 사거리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 홍은동 사거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이지. 자, 그런 데 가고 싶고. 자, 뭐 털보네 대장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해 탈바꿈하고 싶은 마음. 자신을 단련해서 시퍼런 무쇠납, 그 다음에 꼬부랑 호미가 돼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번은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부끄러워지고 똥덩이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반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나는 걸려 있고 싶대. 자, 5번은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과 일시적으로 타협. 이거 좋죠. 현실과 일시적 타협. 이게 뭐뭐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거지. 뭐뭐 하고 싶다는. 걔가 그 일시적인 타협을 하기 위한 건 아니지. 그래서 5번이 답이고, 45번은 자 4, 5번을 보면 돼요.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물건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 맞지? 플라스틱이니까. 꼬부랑 호미가 송진을 흘리며 벽에 걸린 모습에서 무가치한 존재?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지. 근데 얘가 무가치한 존재일 리가 없지. 되고 싶은 존재니까. 그래서 5번이다. 나 읽으면 44, 45가 풀려. 그럼 나부터 읽어야 되겠네? 이걸 어떻게 찾아? 못 찾아. 그런 거는. 그냥 운 좋은 거야, 이거는. 옛날에 수능 문제 중에 5문제인데 시 한 개로 4문제가 풀린 적이 있었어. 시 하나가 다 풀리는 거야, 이게. 그 시 하나가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필요가 있는 시, 없는 시를. 다행히 그 문제는 가를 읽으면 4문제가 풀렸고, 나를 읽으면은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시험은.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었거든? 자,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게 이렇게 운 좋지는 않나. 자, 가를 볼게요. 세상의 열매들을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그래서 1년은 열매들이 둥근 이유. 그러니까 열매가 둥글다야. 2년도 뭐야? 뿌리는 날카롭고 가지는 뾰족하지만 열매는 둥글다야. 1년하고 2년하고 공통점이 뭐야? 열매는 둥글다. 3년도 어때? 깨문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대. 이번에 부드럽다가 나왔어. 자, 그대하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거죠. 열매는 둥글대. 그럼 아까 45번에서 뭐라 그랬어? 원만한 삶의 태도가 자기희생적 정신이잖아. 그거 껴맞추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삶의 태도가 뭐야? 둥글다. 그러면 자기희생적인 태도는 뭘까? 어떤 단어를 알 수 있을까? 그걸 찾아야지. 먹히는. 먹히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먹히는 거지. 뭐가 나지 않고. 자, 그런 걸 얘기해. 자, 그래서 2가지지. 열매가 둥근 거는 이제 그 원만한 삶의 태도를, 그 다음에 먹히는 능금이 부드럽지.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희생정신이야. 부드럽게 남들이 먹었을 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희생정신 이렇게 돼. 자, 43은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냐? 그러면은 열매한테 감정 이입해. 근데 열매가 슬프다, 열매가 웃는다, 열매가 노래한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틀렸고. 청각적 심상인데 없지. 시각이지, 시각. 둥글고 날카롭고 이러니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은? 문장구조 비슷한 거? 대표적인 데 어디 나와? 2연에 1, 2연 1, 2행하고 3, 4행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이다. 색채어는 색깔이 나와야 돼. 색깔. 이게 색채어는 색깔이 나와야 되고,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추측할 수 있는 대상이야. 예를 들어 하늘 그러면 파란색이잖아. 그거는 색채 이미지. 파랗다 그러면 색채 이렇게 돼. 없지 근데 그런 건. 계절의 흐름도 없지. 그래서 43은 3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